안녕하십니까. MH선물의 위재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외환시장 이슈 체크 시간인데요. 지난 2주간 외환시장을 강타했던 이슈는 지정학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미국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됐는데요. 오늘은 이 지정학 리스크의 전개 과정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표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무장정파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을 이란이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에는 갑자기 금융시장이 이를 반영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됐습니다. 사실 트럼프 취임 이후 이란과 미국은 지속적으로 핵 협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러다가 6월 12일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안전조치 의무라는 게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과 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이란이 하지 못한 것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9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우려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분을 바탕으로 6월 13일 날 공격을 개시를 한 거고요. 이때 이미 이란의 주요 핵 과학자들과 주요 군사 간부들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틀 뒤에는 6월 17일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달러 환율도 보시면 최근에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1380원까지 좀 빠르게 올라온 게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사실 우라늄 농축 시설 중에서 가장 핵심 시설이 이 포르도라는 시설인데 여기는 지하 90m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공군력으로는 타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로지 미국의 B2라는 전투기가 있고 벙커버스터라는 이 폭탄만 이 포르도 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2주라는 시간을 이란에게 주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 다다음 날인 지난주 주말이죠. 바로 여기서 공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월요일 한국 시간 기준 6월 23일 금융시장에는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유가인데요.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면서 핵시설을 타격하니 이제 시장은 이란의 보복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복 중에는 중동 지역 내 미군 시설 타격 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장 우려스러웠습니다. 지난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곡물, 특히 밀 같은 경우는 3분의 1 가량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고 달러 인덱스가 빠르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꾸로 이번 사태를 보면 사실 곡물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유가는 크게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장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지금 보면 사우디 그리고 이라크, 쿠웨이트,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 국가들이 중동의 산유국들입니다. 근데 이 산유국들의 원유가 대부분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원유 가격뿐만이 아니고 해운 비용까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글로벌 IB들은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유가는 현재 60, 70달러 수준에서 120달러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촬영 날짜가 24일인데요. 오늘 새벽에만 하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란의 반격 수준을 보면 이미 군사력이 상당히 악화돼 있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추가적인 분쟁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만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만큼 만일의 사태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예측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보다 아시아 국가에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해협을 지나는 중동산 원유가 굉장히 많은데 이 원유의 84%가 사실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는 물량입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크고 인도, 한국, 일본 순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셰일 가스가 있어서 에너지 순수출국입니다. 소비하는 양보다 생산하는 양이 더 많고 그리고 수입하는 양보다 수출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에너지정보청 이제 EIA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가 미국 원유 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한국과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원유 생산국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입의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130달러까지 급등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달러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은 상승하고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정학 리스크 자체는 사실 전망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워낙 정치적인 변수가 많고 시장에 공개되지 않는 정부 간 소통도 많아서 사실 전망을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제로 된다면 저희는 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1,450원까지 최대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자체를 제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란은 사실 그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아와서 중국에 대한 석유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 이상이 이제 중국향 수출이라는 이제 보도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이렇게 중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이를 용인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까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에서 저희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